만일 여러분 곁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높은 확률로 언젠가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친하고 내 사람인 것 같더라도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평상시 성실한 사람처럼 보여도 이런 사람의 본색을 알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고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무리 친해도 당장 거리를 두어야 하고 사람 같지도 않은 짐승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술 먹고 나에게 큰 실수하는 사람 곁에 두지 마라.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친구들끼리 모이게 되면 자주 즐기게 된다. 그런데 혹시 술 먹고 큰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멀리해야만 한다. 나에게 큰 실수를 했건 다른 사람에게 했건 반드시 멀어져야 한다. 술을 마시게 되면 작은 실수 한두 개 정도는 생기기 마련이지만 술을 먹으면 유독 비속어를 계속해서 뱉어대며 주변에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 입이 험해지거나 폭력적으로 대하는 행동,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이인데 술기매라며 함부로 대하는 행동, 자신의 지위나 조건 등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심하게 대하는 행동 등이 있다. 이런 행동은 술을 마셨건 마시지 않았건 사람 간의 사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르다.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한 실수에 대해 진정 어린 사과를 한다거나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술기운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며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한 책임은커녕 있었던 일들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려 한다. 술김에 그랬다 미안하다라는 한마디에 큰 실수로 상처받은 상대방은 자신이 쿨하지 못한 성격처럼 보일까?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며 웃는 얼굴로 넘어가려 한다. 좋은 일로 생긴 술자리라면 너무 좋아서 실수했겠거니 하고 넘어가며 안 좋은 일로 술자리가 생겼다면 너무 속상해서 그런 실수를 했겠거니 하며 항상 이유를 갖다 붙이며 상대방을 용서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선배라거나 직장 상사라거나 거래처일 수도 있기에 참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참아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큰 실수의 경우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넘기고 계속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을 웃는 얼굴로 대수롭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대하더라도 속으로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를 해둬야 한다. 이런 사람이 한 행동들에 대해 술을 먹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참아가며 함께 행동하다가는 반드시 나에게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해야 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그저 일적으로만 대하면서 그 사람이 앞으로 할 잘못들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술 먹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술기운으로 인해 생긴 실수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지만 본성을 감추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맨정신일 때는 어떻게든 이성으로 누르던 것이 술을 먹고 무방비해지자 나온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미 속으로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었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술김의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다. 그렇기에 이것은 단순히 술버릇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평상시 나를 그렇게 보고 있던 게 아닐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본성이 못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함께 지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이다. 계속 봐주고 함께 어울린다면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고 미안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술을 먹지 않아도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이 쉽게 변할 거라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정을 때라. 만약 계속해서 만나야 하는 사이라면 일적으로만 대하고 그 사람이 바뀐 것 같더라도 확실하게 바뀐 것을 모르겠다면 계속해서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관련된 일에도 관심 갖지 마라. 특히 이런 사람을 남에게 소개시켜준다면 내 주변 사람도 잃을 수 있으니 절대 소개시켜주거나 하지 마라. 두 번째, 외로움을 파고드는 사람 곁에 두지 마라. 인간관계가 원만할 때는 모르지만 이런 인간관계에서 외로워질 때가 반드시 있다. 이럴 때는 사람을 더욱 조심해서 사귀어야 한다. 외로울 때는 내 곁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가리지 못하고 이미 인간관계를 맺어버려서 삶이 점점 안 풀리는 사람, 외로움이 싫어서 남에게 휘둘리더라도 인간관계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 할 말이 있어도 절대 못하는 사람 등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외로운 나머지 외로움을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풀려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바른 길이 절대 아니고 위험한 행동으로 분류되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외로운 사람에게 친한 척 접근하여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은 최악의 사람이다. 그 사람은 친구가 없는 것이 약점이기에 그 점을 이용해 나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넌 나에게 잘해야 한다라며 그 사람을 조종하려 하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에게 계속 휘둘리면 정말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도 안 생기며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일도 많이 생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떠날 것이 두려워서 잘못된 것 같으면서도 그 의도대로 행동하게 되기 쉽고 인간관계라는 것은 오직 그 사람뿐이기에 내가 보는 시야는 그 사람뿐으로 정말 좁아져 버린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에 책임도 내가 지고 결과도 내가 얻는 것이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용당하면 자기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바라는 대로만 살게 되고 그에 따른 책임은 내가 지게 되는 기형적인 상태가 되기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게 된다. 외로움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휘둘린다면 한시라도 그 사람이 없으면 우울하고 그 사람을 곁에 두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기에 오직 삶의 모든 것은 남을 이용하는 짐승 같은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 만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못하고 혹시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졌다면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하며 밤에 잠도 못 이루고 전전긍긍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멀리하라. 진짜 좋은 인간관계에서는 누구 한 사람 일방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닌 서로가 의지하고 행복하다. 이렇듯 사람은 의지를 해야 하는 것이지 만일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차라리 조금 외롭더라도 혼자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그 외로움을 금방 끝낼 수 있다. 내가 발전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내 곁에는 좋은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이다. 내가 바뀌지 않고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기에 내가 바뀌는 것이 더 쉽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지 말고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 의존하고 있다면 의존을 끊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외롭다는 감정은 인간인 이상 괴로울 수 있지만 오히려 고독에 익숙해지면 나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세 번째, 핑계 잘 대는 사람 곁에 두지 마라. 핑계를 대고 남 탓하는 사람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결코 좋은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며 늘상 핑계를 들어준다. 평범한 인간관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에게 중요한 일이 생겨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함께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길 수는 없을 것이다. 핑계를 대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실제로 잘 되지도 않고 만약 잘못됐을 시에 일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핑계를 들어보면 결코 자기 자신의 역량이 부족했다거나 열심히 하지 않았던 자신을 탓하는 경우는 없다. 그저 외부 탓으로 돌리기만 한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굳이 일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책임감은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이런 사람은 책임감이 없기에 함께 지내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 책임을 내가 대신 져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상대방의 핑계와 남 탓을 매번 듣다 보면 계속해서 쌓이는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과 정 어울리려거든 절대 함께 일을 하지 마라. 만일 일을 하려 하더라도 애매모호한 부탁이나 지시 대신에 명확하게 지시하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자리를 주어야 한다. 네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사람 곁에 두지 마라. 당연한 말이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과는 어울려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남의 말을 새겨듣지 않고 결국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 단체 생활에서도 최악인 이런 사람들은 남의 실수를 가지고서는 저것도 못하냐고 하면서 자신이 한 실수는 주변 동료들의 탓을 하기 바쁘다. 잘한 것은 오로지 자기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남들 때문에 못한 것이기에 타인의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지 않기도 한다. 이들은 타인들이 자신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당연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그 도움이 없었어도 어차피 자기 혼자 일을 처리했을 거라며 자기 자신을 자화자찬하기 바쁘다. 사람들과 만났을 때도 다른 사람에 관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만 집중한다. 그렇기에 대화의 주제가 바뀔 때마다 무언가 핀트가 어긋나는 느낌이 들며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뱉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까지 한다. 이들이 남에 대해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난함으로써 웃기려 한다든지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려 할 때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이를 위해 타인들을 웃음거리로 이용하거나 남들 앞에서 희생시키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의 감정이 다칠까 심한 말이나 조롱하는 말을 뱉지 않으며 그것도 남들의 앞에서는 더더욱 조심하지만 이들은 타인들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기에 타인이 받을 상처는 간과하거나 무시한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지 않으며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결국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하는 이러한 잘못된 행동들은 이 세상에서 만난 자기 자신의 편을 모두 없애버리는 인간관계에서의 최악의 행동이다. 다섯 번째, 무조건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과 멀어져라.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것이든 기어코 이기려고 드는 사람이 있다. 상대가 어떤 것을 사면 그 물건이 자기 것보다 좋든 나쁘든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그 물건은 별로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이 더 낫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자기 것이 더 좋으면 상대가 갖고 있는 것보다 좋은 거라며 장점을 잔뜩 늘어놓고 상대보다 좋지 않으면 자기의 안목이나 가성비 등을 강조하는 식으로 어쨌든 자기가 더 잘 샀다고 얘기를 한다. 이때 그 돈 있으면 난 다른 거 샀다. 나는 그런 거 없는 게 편해라는 식의 말이 흔히 나오게 되며 상대 안목이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식의 얘기이므로 듣는 사람의 기분은 매우 불쾌하게 된다. 게다가 문제인 것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상대방이 불쾌할 것이라는 생각을 의외로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상대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려는 의도로 말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결국 온갖 종류의 것들에서 내가 더 낫다라는 메시지를 어떻게든 표현하려고만 한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기에 상대방의 기분 등에는 관심이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처지가 가장 낫다고 믿기에 이를 계속해서 확인받으려 하는 안 좋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려고 애쓰는데 상대가 가만히 듣고 있거나 인정하는 투로 대해주면 이를 자기가 낫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느끼고 자신이 상대보다 낫다는 우월감에 빠져
계속해서 자신감만 쓸데없이 높아진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상대가 불쾌한 감정을 느낀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매우 어렵다. 다음에는 괜찮겠지 하며 넘어가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만 준다. 물론 친구 중에는 경쟁 관계에 있는 친구도 있다. 사람들은 경쟁 상대가 있어야 나도 성장한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우정이 돈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열정을 주는 친구일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성장하는 부분이 아니라 유독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이기려고 드는 사람은 해로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정말 모든 분야에서 이기려 들기에 갖고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학력, 직장, 사는 집, 부모의 재력, 배우자, 아이 등 경쟁할 거리가 안 되거나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없는 것에 매달리기만 하기에 시간이 아깝다. 그렇기에 상대를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 받아줄수록 감정 소모의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논쟁까지 갈 필요도 없다. 어차피 내가 아무리 논리적이더라도 그 상대방은 절대 질 생각이 없이 우기기에 어지간해서는 이길 수도 없고 또한 이긴다고 해서 얻을 게 없다. 이긴다면 상대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그 결과 복수심을 불태우거나 자기가 먼저 손절하려고 할 수도 있다. 손절하면 먼저 떠나준 것에 감사하면 되지만 악감정을 가지고 안갚음을 하려고 한다면 그게 적지 않게 귀찮아진다. 그들은 나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아끼는 사람들까지 건드려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는 쓸데없이 논쟁을 벌이지 않거나 슬쩍 자리를 피하는 것이 낫다. 정말 심하다면 조용히 내 쪽에서 거리를 두며 천천히 손절을 준비하며 멀어지는 것이 가장 낫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짜증나는 일들을 일찌감치 피해서 쓸데없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사람에게 쓰는 시간과 감정은 결코 돌아오지 않고 그 사람의 쓸데없는 수다를 들어주는 시간에 불과하기에 애초부터 피하는 것이 훨씬 이롭다. 6번째, 탐욕스러운 사람 곁에 두지 마라. 이들은 매사에 자신의 욕구나 이익을 위해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취하고는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자기 중심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사람인 이상 어느 정도의 욕심은 있지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이러한 욕심과 탐욕이 너무 큰 경우 다른 사람들의 필요나 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이득도 빼앗고 심지어는 해치기도 하며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이런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아라. 우선 그들은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모두가 함께 나눠 갖는다든지 서로 밥을 한 번씩 산다든지 하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그들은 만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갈구한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더욱더 부리게 된다.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타인을 이용하려는 성향 또한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종종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며 남에게 잘 대해주는 것 또한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들은 대개 물질적인 욕망이 매우 강한데 자신의 부유와 사치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에 거부감 따위는 전혀 없다.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이용하며 오로지 자신이 부유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한다. 타인의 성공에 대한 부러움이 엄청나기에 그 사람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와 비교하여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며 종종 그들의 성공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래. 저 사람은 집이 잘 살아서 그래. 나도 운만 있었으면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다. 이러한 욕심과 탐욕에 물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잘난 사람은 이용하려 하고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은 경멸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욕심과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관계에서는 최악으로 결코 상호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기에 인간관계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닌 최대한 거리를 멀리해야 한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 또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기에 내 주변의 인간관계 또한 무너지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 탐욕스러운 성격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거리를 두어라.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의 부류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신가요?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정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과 함께 지내다 보면 손해를 보는 것은 대부분 보통의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도 정리가 필요하고 마음이 아파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가 됐을 때 이 지혜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인생이 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가 울창한 지혜의 숲입니다.